그래서 동화를 가장 좋게 받아들였고 순수하게 즐거웠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옥으로 가기 전에 장르의 시리즈 5권을 출간하게 된 작가 황선미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창작하는 사람, 네, 주로 어린이를 이제 중요한 독자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창작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저는 6학년 때에서야 이제 글을 쓰는 일이 세상에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동화책을 그때 처음 만났거든요. 그전에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센 사람. 몸이 아팠었기 때문에 경찰, 군인, 형사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제일 먼저 만난 문학작품이 동화책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게 받아들였고 순수하게 즐거웠고, 동화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소설 이런 거를 읽었을 때는 세상이 조금 더 좁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동화는 사실 판타지도 있고 옛 이야기도 있고 갑자기 판타지가 시작되는 그런 것들부터 모험, 스릴러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판타지가 열리는 세계라는 그런 장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세계가 넓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음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어떤 주제로 쓰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기획 단계를 얘기를 하자면 주제는 맨 앞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제일 처음에는 이야기 발견의 순간이 있어요. 만남 같은 거예요. 우연히 길 가다가 아니면 누구와 대화를 하다가 아니면 영화를 보다가 이런 순간에 갑자기 저거 되게 재밌다. 그러면 소재를 얻는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이 제일 1번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보를 찾고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것인지 구성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 이야기는 이런 주제로 끌고 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주제는 한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기간은 꽤 길어요. 굉장히 긴 기간이고 쓰기 전에 기간이 훨씬 더 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쓰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끝이 어떻게 날 거다 하는 것까지 계산이 다 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원고를 출판사에 주기 전에 굉장히 많이 고쳐요. 첫 번째 독자가 사실은 작가예요. 두 번째 독자는 편집자. 그럼 편집자가 읽으면서 화가를 누구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재미예요. 작가도 이야기가 재밌어야 끝까지 가고요. 출판사에 갔을 때도 재미가 없으면 출판을 하기를 꺼려해요. 근데 그 재미라는 것은 가벼운 즐거움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재미예요. 즐거움, 재미 이런 것들이 저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또 두 번째는 작가 혼자 재밌으면 안 되잖아요. 예, 독자도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재미, 두 번째는 공감. 공감은 어디서든 일어나야 하니까. 그래서 독불장군처럼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이거 막 주장하고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따라다니면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공감 능력 같은 것들이 작품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처음부터 관계 얘기는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요청이 먼저였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요청을 할 때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생길 수 있는 에피소드 5가지면 된다. 그렇게만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그러면 이 기획을 어떻게 하면 책이 좀 색다르게 느껴질까 해서 뒤에 이렇게 부록으로 심리 상담가 의견을 다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부모와 아이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형제자매 관계, 그래서 관계 얘기를 자꾸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관계 얘기를 하면
이야기들끼리의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거 장편이거든요. 장편 하나 끝나고 또 다른 장편으로 연결이 되는 그것조차도 관계를 지어보자. 그래서 그 관계를 캐릭터끼리의 관계도 생각을 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야기들끼리의 관계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주인공이라서 그런지 장루이가 첫째 가장 마음이 가요. 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집안 환경이나 외동이고 이제 외모라든지 고집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래 보이기는 하지만 그 속이 너무 정말 기댈 데 없이 외로운 데가 있는 애고, 또 얘하고 비슷한 애가 내가 김소연 진아일 동안의 진아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외양이 화려하게 포장은 됐지만 장루이나 진아 경우가 저 되게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전긍긍 꼼짝을 못하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죠. 단편을 엮는 거하고 장편을 엮는 게 다르더라고요. 여실히 느낀 거는 3권까지 쓰는 동안에는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몰래 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4권부터는 앞에 이야기들하고 빈틈없이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퍼즐을 끼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5권 되니까 더 해요. 끼워야 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앞에 벌려놓은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머리가 멀미가 나는 것 같아서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정말 후회 막급.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5번까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6권 했으면 기절했을 거예요. 저는 항상 써요. 책이 되든 안 되든 항상 써요. 지금 제가 저를 위로하는 글을 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정말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서, 사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름이 알려지고 또 유명한 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꽃길만 걷는 줄 알아요. 근데 정말 힘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로를 사실 못 받아요. 아무도 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넌 뭐 잘 됐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댈 데가 없어요. 사실은 다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민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위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위로 차원의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책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문학 공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들조차도 동화책 많이 읽으면 동화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화책을 읽는 것보다는 경험해야 돼요. 책을 읽어서 작가가 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10살, 12살밖에 안 됐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게 훨씬 더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책이라는 것도 누군가의 이미 생각이에요. 작가의 자기 가치관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이제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작년 1년 내내 이제 영상 강의, 온라인 강의 이런 거를 했었고, 이제 외부 강연 같은 거 다 취소가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견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거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부모가 아이하고 함께 5평 텃밭을 좀 가꾸는 그런 딴짓을 좀 해봤으면 그랬었는데, 지금도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건 금붕어를 키워본다든지 식물을 키워본다든지 정말 텃밭을 가꾸든지,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일상 속에서 독특하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